대법원 2021년 5월 27일 선고 2017 다 225268 판결 사건명 배당 이의 등 1.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66조의 규정 취지 및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 채무의 담보로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급. 민법 제666조는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공사에서 목적물이 보통 수급인의 자재와 노력으로 완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수급인이 사실상 목적물로부터 공사 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수급인의 지위가 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비하여 반드시 강화되는 것은 아니고 도급인의 일반 채권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해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건축공사의 도급인이 민법 제666조가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 채무의 담보로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갑 등은 을 주식회사와 집합 건물 각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병 주식회사는 을 회사로부터 위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후 정 등과 위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 등을 체결하여 공사를 마쳤으나 을 회사로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정 등에게 하도급 공사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자 을 회사가 병 회사와 정 등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미지급 공사 대금을 채권 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위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갑 등에게 사해 행위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근저당권은 도급인인 을 회사가 민법 제666조에서 정한 수급인인 병 회사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 행사에 따라 공사 대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5월 27일 선고 2017 다 230963 판결 사건명 대지권 지분 이전 등기 등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그 해석의 방법. 계약의 해석은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헌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갑 주식회사 등이 수분양자인 을 등에게 아파트의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해주었으나 대지권 이전 등기는 해주지 않자 을 등이 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분양계약의 해석상 갑 회사 등의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의무는 대지권을 포함한 해당 아파트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늦어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매를 원인으로 갑 회사 등의 위 아파트 대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준 시점 무렵에는 위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되어 수분양자 등이 활용기회 상실 등의 손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기 절차 지연으로 인한 통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분양된 아파트에 관하여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만을 이행하고 대지권 이전 등기의 이행을 장기간 지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적급.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되었다면 수분양자에게는 재산권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주위 부동산들의 거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수분양자 등이 활용 기회의 상실 등의 손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등기 절차 지연으로 인한 통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분양된 아파트에 관하여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만을 이행하고 그에 관한 대지권 이전 등기의 이행을 장기간 지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21년 5월 27일 선고 2017다 254-228 판결 사건명 어음금 1.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이행한 급부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가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만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험 부담에 관한 민법 제537조가 적용되고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민법 제538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민법 제537조에 따라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상대방의 이행도 청구하지 못한다. 쌍방 채무의 이행이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택지개발사업지구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기 위해 설립된 갑상가조합의 정관에서 조합원의 각 지분권은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을이 갑조합의 조합원인 병으로부터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매수하였고 그 후 갑조합이 정주식회사에 생활대책용지를 매도하여 수분양권 명의 이전 절차를 마친 사안에서 매매 계약이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을은 매매 계약에 따라 지급한 매매 대금에 대하여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5월 27일 선고 2020다 295892 판결 사건명 분묘 지료 청구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아 분묘 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 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분묘 기지에 관한 지료 지급 의무를 지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 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 기지권자는 분묘 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 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21년 6월 3일 선고 2016다 3320 등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등 1. 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 등이 건축되어 과도한 태양 반사광이 발생하고 이러한 태양 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되어 거주자가 이로 인한 시야 방해 등 생활의 고통을 받고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생활 방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 등이 건축되어 과도한 태양 반사광이 발생하고 이러한 태양 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되어 거주자가 이로 인한 시야 방해 등 생활의 고통을 받고 있음. 이하 생활 방해라 한다. 생활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건축 행위로 인한 생활 방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 이하 참을 한도라 한다.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야 한다. 건축된 건물 등에서 발생한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태양 반사광이 피해 건물에 유입되는 강도와 각도, 유입되는 시기와 시간, 피해 건물의 창과 거실 등의 위치 등에 따른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 이익의 내용, 가해 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피해 건물과 가해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 건축 법령상의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와 이용 현황,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지 조치와 손해 회피의 가능성,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를 원인으로 태양 반사광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경우 방지 청구의 허용으로 방지 청구를 구하는 당사자가 받게 될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 교량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 등이 건축되어 과도한 태양 반사광이 발생하고 이러한 태양 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되어 거주자가 이로 인한 시야 방해 등 생활의 고통을 받고 있음을 원인으로 태양 반사광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 청구는 금전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와는 그 내용과 요건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같은 사정이라도 청구의 내용에 따라 고려 요소의 중요도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태양 반사광 침해의 방지 청구는 그것이 허용될 경우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방지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법원으로서는 해당 청구가 허용될 경우에 방지 청구를 구하는 당사자가 받게 될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 교량하여야 한다. 3. 갑 주식회사가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한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위 건물 외벽 유리를 매개물로 생성된 태양 반사광이 주거지에 유입되어 이로 인한 생활 방해가 참을 한도를 초과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및 방지 청구를 한 사안에서 태양 반사광이 아파트 거실이나 안방과 같은 주된 생활 공간에 어느 정도의 밝기로 얼마 동안 유입되어 눈부심 등 시각장애가 발생하는지와 태양 반사광으로 인하여 아파트의 주거로서의 기능이 훼손되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 방해에 이르렀는지 등을 직접적으로 심리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6월 3일 선고 2016-34007 판결 사건명 소유권 말소 등기 명의수탁자가 양자간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명의수탁자가 양자간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위 행위는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법원은 2021년 2월 18일 선고 2016도 1876일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 실명법이라 한다.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 등기 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간의 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관계가 아니고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다. 둘째,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 이념 및 증명책임의 부담과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 불법 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 형벌, 제재를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된 손해의 전보를 내용으로 하고 손해배상 제도는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침해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지는 형사 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부동산 실명법은 명의신탁 약정 제4조 제1항 명의신탁 약정과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 제4조 제2항 본문 물권 변동은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다.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앞으로 등기를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결과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와 상관없이 명의신탁자에게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소유물 방해 배제 청구권에 기초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부동산 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는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 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제3자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는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된다. 그렇다면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를 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명의수탁자의 행위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 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 넷째, 대법원 2016도 1876일 전원 합의체 판결은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관계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지 명의신탁관계에서 신탁자의 소유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행위로 인하여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 침해된 이상 형법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1년 6월 3일 선고 2018다 276768 판결 사건명 채무부존재 확인 금전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 소송이 없는 경우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무의 존재가 일부 인정되어 이에 대한 확인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지연 손해금 산정에 대하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 이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는 금전 채권자의 소재기 후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게 지연 이자에 관하여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채무 불이행 상태의 유지 및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자 하는 것을 그 중요한 취지로 한다. 또한 소송촉진법 제3조의 문헌상으로도 금전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 이율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도 채무자에게 그 이행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한다. 따라서 금전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 소송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무의 존재가 일부 인정되어 이에 대한 확인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는 금전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지연 손해금 산정에 대하여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 이유를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21년 6월 3일 선고 2018-280316 판결 사건명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 다음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였으나 명의수탁자가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가 없는 한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부동산의 양도 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중간 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비록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리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유효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 후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비록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 다음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가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고 있다면 양수인은 위와 같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21년 6월 3일 선고 2020-244672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저작 인접물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 인접권자인 음반 제작자의 허락 없이 그의 음반을 복제한 경우 음반 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적극. 저작권법 제2조 제5호는 음반 제작자의 저작 인접권의 대상이 되는 음반을 음성 또는 음양,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같은 조 제6호는 음반 제작자를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음반 제작자의 저작 인접권은 최초의 제작 행위를 통하여 생성된 음반에 관하여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작사자나 작곡가 등 저작자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다.
따라서 저작 인접물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라 하더라도 저작 인접권자인 음반 제작자의 허락 없이 그의 음반을 복제하는 것은 음반 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음반 제작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